안녕하십니까, 레더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다양하게 날아오는 공에 따른 스윙 사이즈의 이해입니다. 이전 강의인 백스윙, 이 날아오는 공의 속도에 따른 백스윙 타이밍 혹은 백스윙의 스피드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백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오늘 배우는 스윙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이 스윙을 얘기했을 때에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가 아닌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까지에 대한 스윙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임팩트 이후의 스윙은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의 이 스윙의 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스윙 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백스윙을 뒤에서 앞쪽으로 가져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백스윙을 오른쪽으로 뺐다가 왼쪽으로 가져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스윙의 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임팩트부터 팔로우스루 결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백스윙을 이렇게 작게 빼야지만 임팩트 때 빨리 앞에서 칠 수가 있어. 어떤 분들은 아니야, 백스윙을 크게 빼야지 공을 파워 있게 힘껏 칠 수 있어. 어떤 분은 아니야, 공이 빨리 오면 백스윙을 작게 빼야 되고 공이 천천히 오면 백스윙을 크게 빼야 돼. 이렇게 여러 이 백스윙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르죠. 이때 우리 테린이 분들이나 중급자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부터 대부분 백스윙 100%와 임팩트를 지나서 임팩트 이후의 스윙, 이 스윙 사이즈를 100% 이렇게 하는 걸 바로 풀스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풀스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풀스윙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테니스는 공이 항상 늘 똑같이 약하게 날아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공은 빠르게, 어떤 공은 감겨서, 어떤 공은 높게, 길게, 짧게 굉장히 다양한 공이 날아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백스윙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백스윙 타이밍을 찾았으면 임팩트 이후의 스윙 타이밍도 찾으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대한 스윙 사이즈를 이해 못하시면 계속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을 작게 빼는 것도 백스윙을 크게 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동호인분들의 문제점은 임팩트 이후의 스윙 사이즈를 계속 길게 한다는 거죠. 왜? 입문자 때부터 초급자 때 계속 풀스윙을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공을 가볍게 치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날아올 때 우리가 백스윙에 대한 사이즈 100%, 그다음 임팩트 이후에 대한 스윙 사이즈 100%, 그걸 풀스윙이라고 하죠. 100, 100. 다시 100, 100. 아주 여유 있는 공이 날아올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공의 길이가 조금 더 길거나 높거나 강하게 날아온다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백스윙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임팩트 이후 사이즈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백스윙 사이즈를 줄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임팩트 이후의 사이즈는 그대로 풀스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존에 풀 테이크 백과 풀스윙으로 스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빠른 공이나 높은 공이 와서 백스윙을 줄이게 되면 밀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스윙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임팩트까지 스윙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짧아지죠. 이 짧아지면 급한 마음에 순간 스피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팩트 이후의 스윙에서 늘어나는 스윙이 자꾸 만들어지면 계속 이렇게 밀리는 부자연스러운 스윙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공이 좀 더 빠르다고 느꼈을 때 백스윙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반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임팩트 이후의 사이즈를 줄이셔야 됩니다. 백스윙은 크게 임팩트 이후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건 100% 이렇게 몸을 다 비틀었고, 지금은 한 70% 정도만 있죠. 다시 백스윙 크게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좀 더 빠르면요,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의 길이보다 이 베이스라인 위치까지 공이 더 길게 날아온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백스윙을 좀 더 줄이시고 임팩트 이후에는 조금 늘어나도록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백스윙을 줄이고 임팩트 이후에는 조금 늘어나듯이 이런 식이죠. 다시 이런 식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제가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유가 있는 공이 날아왔을 때는 백스윙 풀 100%, 임팩트 이후 스윙 100. 조금 더 여유가 없다, 백스윙 100, 임팩트 이후 스윙을 80, 70, 백스윙 100, 임팩트 이후 30. 더 빠르다, 백스윙 100, 임팩트 이후에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더 빨라진다? 그럼 백스윙 80 혹은 백스윙 70%, 그 다음 임팩트 이후 40 정도. 그 다음 백스윙 한 30%, 그 다음 임팩트 이후 10%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백스윙 사이즈와 임팩트 이후의 사이즈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백스윙을 작게 빼고 임팩트 이후의 스윙을 늘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디펜스를 하기 위한 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에서부터 힘을 뭔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 스윙의 결을 타고 들어가서 뭔가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 백스윙을 크게 작게, 그 다음 임팩트 이후의 스윙을 크고 작게를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공이 길게 오든 짧게 오든 강하게 오든 크게 부담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공이 길게 오는 공, 빠르게 오는 공이 계속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스윙 사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이 강의를 이해하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 이 타법에 대한 것도 쉽게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테니스장으로 나가셔서 이 백스윙을 자꾸 늘어뜨리고 임팩트 사이즈를 내가 크게 작게를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볼을 뭔가 기존에 팍팍 순간적으로 임팩트까지 공의 힘이 가해지던 게 조금 더 퉁퉁 튕겨져 날아가는 부드러움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